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용훈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하락장이고 하반기에 그래도 좀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제시하는 전략들이 상저하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고 하저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 외국계도 마찬가지 측면도 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는 셋으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상고, 중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영업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금리 상단에 대해서는 5.125%로 이제 금리를 추가로 한 0.25씩 3번 정도는 더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우선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물가를 어떻게 자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좀 작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제 고용은 지금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지금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이 블루 칼라 쪽이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고용 역시도 근데 고용의 질을 보게 되면은 파트타이머들을 많이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기의 하강 곡선과 더불어서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 이제 그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런 그림은 결국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터미널 레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상단은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12월 달은 현금 확보를 좀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 CPI 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FOMC에서 금리 0.5 올리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그동안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했던 걸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좀 더 매파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12월은 현금을 좀 더 만드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언제 쓸 거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저는 1월 중순 이후에 2월 CPI가 확인이 되고, 1월 달에 12월 CPI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FOMC가 2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서서히 대형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좀 다시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월에서 3월 FOMC 전까지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고로 보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결국은 크레딧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레인지 내에 어느 쪽에서든 간에 좀 크레딧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말 가가지고 왜 오르냐, 급락하면서부터 다시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고, 중저, 하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여기 9월에 출연했을 때 10월부터는 주식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들이 그 최근에 워낙에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던 네. 5G라든지 이런 이제 소외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저는 대형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역시 2월 달 지수가 돌아서는 시점 전후부터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게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까지 대형주장이 한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터질지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린 상태에서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좀 보이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형주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들의 주가를 앞으로 내년 한 2, 3월에는 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굵직한 이벤트가 끝났는데, FOMC가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 안에서는 네. 금투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놓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개 속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사실 별개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야 간 정책 협의 과정에서 맞아요. 지금 자꾸 이게 약간 볼모 잡힌 것처럼 지금 같이 패키지로 엮이다 보니까 지금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럼 성공 사례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일본을 성공 사례로 많이들 얘기하지만 일본도 사실 금투세 도입하고 나서 주가가 60%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하고 주가 하락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의 버블이 꺼진 거는 금투세 도입하고 난 다음 2년이 지난 뒤부터 꺼지기 시작했었고요. 주가는 2년 전부터 주가는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투세 도입하고 나서 일본 역시도 어려움이 좀 많았었고 대만은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게 대외 경제 여건의 풍파를 직격탄으로 맞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워낙에 심한데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게 개런티가 되는 시장이냐? 그럼 이 시장이 도박이냐? 도박은 아니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산업의 어떤 베이스이기도 하고 증시가 이 산업의 근간이 됐던 빅테크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증시에서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성장을 한 기업들인 거거든요. 이 증시의 기능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잘라가지고 놓고 수익 구간, 손실 구간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2년 합산 과세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라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그런 논리로 가게 되면은 손실이 났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이 보존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리저너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괜히 이익 났을 때는 세금 뜯기고 손실 났을 땐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야가 지금 어저께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일반 투자자들, 이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협의라는 걸 가지고 서로 그냥 시간을 끌지 마시고 실제적인 국민 재산에 대한 어떤 지킴, 보존에 대한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여야 합의로 빨리 마무리를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또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요. 내년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게 뭐 투자를 늘렸던 기업에 한번 집중해보자 아니면 뭐 실적이 좋은 기업 또는 저평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기업에 한번 주목해보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저평가 기업을 이제 투자하는 거는 방향은 좋은데요. 문제는 그 저평가라는 걸 시장이 알아줄 때까지는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는 딜레마는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거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거를 각오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 주도 하에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제로 관련해 가지고 아리백이라든지 IRA법, 그럼 리파워 EU 관련된 법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만하고 중국 해역 간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또 중동도 사실은 좀 심각하거든요. 중동 내에서 뭐 이란하고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카타르하고 이란도 사우디도 사이가 안 좋고 굉장히 그쪽은 방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주도의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B2G 관련된 쪽 계속 보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업황으로 봤을 때 저점이 확인이 됐거나 주요 기업들이 이제
그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좀 흔들리거나 탈락하고 있는 섹터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MLCC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주식들 뭐 대형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같은 회사고요. 이런 쪽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해놨는데 이제 항공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투자로서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영국 쪽에서 승인이 나는 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승인 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중국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는 시점이 언제냐거든요. 그게 자유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화물 운송 쪽 운임 역시도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3조 원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섹터도 내년에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요? 바이오 네. 섹터는 왜요? 바이오는 지금 사실은 바이오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피해 섹터에 들어갑니다. 네네. 임상이 거의 진행이 못 됐었는데 이제 임상이 완전 전면적으로 다시 가능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게 지금 내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 가지고 기술 이전 관련해서 올해 지금 계속 추진이 됐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말로만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실제 라이센스 아웃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게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미국 시장이 내년에 한 30조 이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장이. 그 새로운 기존의 그 특허 그 신약들이 만료가 되면서 특허가 그 열리는 시장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들어가게 되면서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 열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바이오 섹터도 내년에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가 좀 어떤 스타일의 투자 콘셉트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차트 한번 잘 보시면서 정부 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 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